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새로운 첫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11시입니다. 오늘 장기표 직격 시간에 장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장 대표 표정을 보니까 유쾌하지 않은 표정이고 그러나 뭐 시청자들에게 뭔가 의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무감을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짐작하는 것은 지난 주말에 장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한 김종인, 이준석에 대한 비판적 자세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양보를 했는지 이래가 뭐 두 사람을 다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 사태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는지 전개될는지 그 장 대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분 개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그분이 지난 작년부터 한 1년 동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전혀 야당 역할을 못했습니다. 야당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데도 왜 반정부 투쟁을 하느냐. 이 투쟁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요, 그 이준석 대표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민의힘 당에서는 좀 제대로 된 투쟁, 말하자면 장외 투쟁 같은 것은 말도 못 꺼냅니다. 말도. 거기다가 지난번에 4.7 말하자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어쨌든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은 김종인 씨나 현재의 국민의힘이 잘해가지고 이긴 게 전혀 아닙니다. 전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마련되고 거기다가 이 LH 부정사건, 토지 부정사건이 생겨가지고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뭐 이거는 그 후보 단일화 문제만 하더라도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후보 단일화의 대상인 안철수를 계속 비난함으로써 오히려 후보 단일화를 막았던 분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이긴 것은 당시 김종인 위원장의 아주 무능하고 또 심지어는 여당을 지원하는 당시에 그 박영선 씨가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였는데 한마디도 언급도 안 했습니다. 야당 대표가요 서울시장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이 그 야당 대표일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을 다시 또요 그것도 또 총괄까지 붙여가지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것은 저는 아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분이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다가 그냥 거의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 사보타지를 계기로 해가지고 뭐 윤석열 후보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영입 추대한 것 같은데 그렇게 추대 영입한 그 윤석열 후보도 전 별로 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쨌든지 이렇게 되기는 되었으니까 어쨌든 또 정권 교체는 해야 되니까 뭐 또 제 이러한 비판적인 발언도 별로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히려 당부드리기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심정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년 3월 5일 대통령 선거를 단순히 정권 교체다 이런 요구를 쓰는 것은 너무 약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것은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오거나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오거나 뭐 어느 정도 괜찮다.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이
그 선의의 경쟁을 해서 뭐 조금 나은 사람의 표를 좀 많이 얻었다. 뭐 그런데도 대한민국 괜찮겠다. 이런 개념의 정권 교체가 아니고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이게 자유민주 질서를 완전히 파괴할 위험이 있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김정은에게 꽃길을 내줄지도 모른다. 서울 오는 그런 점에서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 탈환해야 된다. 땡겨서 탈환해야 된다. 그렇다면 총괄선대위원장이고 뭐 공동선대위원장이고 그런 결기가 넘쳐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는 게 가장 유감스럽고 그래서 김종인도 이준석도 부적격자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예. 뭐 저도 아주 공감입니다. 예. 근데 이왕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전개될는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제야나 이런 데서 할 역할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켜보기로 하고 두 번째 화두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아주 피곤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당사에 그 이재명 씨가 말하지 보면 그 화면에 뭐가 나온가만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예. 누가 요걸 패러디 해갖고 그 밑에다가 안 합니다. 예. 이렇게 했더라고. 예. 이재명은 합니다 해놔놓고 뭐 금세 안 합니다 이렇게 뒤집잖아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전북에 가갖고 자기는 비천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뭐 더러운 일이 내 주변에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사실 그 시대에 이재명 후보가 64년생이니까 나도 큰 자식 64년생인데 그 60년대 생의 부모들이 우리 같은 사람 중에 비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비천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주 끔찍하게 짝이 없는데 장 대표 말씀하십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한 개도 바른 말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뻔뻔스럽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성품도 비난받을 만한 성품이 많이 있지만 제일 나쁜 게요, 뻔뻔스러운 겁니다. 뻔뻔스럽다는 건 뭐냐? 자기가 잘못했는데요,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 하는 거, 그게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다릅니다.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지만 뻔뻔스럽다는 건 뭐냐? 거짓말을 해놓고 오히려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더욱이 그걸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요,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뻔뻔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말을 본래부터 믿지 않지만 최근에 와가지고요, 그냥 몇 가지 말을 지적하는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요, 이제 좀 그걸 잘못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안에 뭐 특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냐 그러는데 뭐 추미애 장관 말이 오히려 좀 맞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요, 지금 말이 맞는 건지 과거 2년 전에 말이 맞는 건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진정한 뜻이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뜻이. 앞으로 또 말 바뀝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또 일반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주자는 거라든지 전부 다 그때 핑계는 좋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국민이요. 그때는 그러면 국민이 반대한데도 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참 문제고요. 그러나 요즘 저같이 또 이 정치를 아주 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면밀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면을 볼 수 있겠지만 뭐 세상살이에 바쁜 사람들은 그냥 현재 하는 말만 보는 사람들은 이재명 씨의 저러한 뻔뻔스러운 말에 오히려 현혹되는 사람들도 오히려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사람이 어제 전라북도에 가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그 가족사를 보면 저도 마음 아픈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점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요, 자기 현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삼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자기는 옛날에 비천하게 살았다.
난 이 비천이라는 말도 가난하면 가난하지 그걸 꼭 뭐 비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한요 40, 50년 전에 다들 가난했습니다. 여기 뭐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 옛날에 보면 자기는 뭐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다 그래서 하는데 그 가난하게 안 자란 사람이 그때 얼마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근데 진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가난하게 자라고 또 정규의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 성격이 좀 비정상적이가 되기 쉬운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좀은 비정상적이 왜 기본 교양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은요. 전태일이라는 사람만큼 가난하고 또 학교 공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요.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즉 내가 불우했던 그 과거를 원망한다면 그 과거는 나의 사생아가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내가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는 그날은 너무너무 우울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한다. 즉 그래가지고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서러움을 알고 저 가난을 물리치는데 내가 노력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재명 씨는 자기의 저 가난했던 삶 때문에 현재 지금 자기가 잘못된 것이 그 가난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참 이 사람 핑계거리가 참 희한하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뭐 대통령 후보는 안 됐어야 되는데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더 보태고 싶은데 조국 사태만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건이 한두 건입니까?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씨는 지금 그 조국 사태가 잘못된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이재명 씨가 지금 말한 게 맞습니까? 옛날에 조국 사건을 옹호한 게 맞습니까? 지금 말한 게 맞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왜 저 옛날에 바른 판단을 했던 것을 지금 오히려 좌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날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요, 벌써 그건 뭐 1년 반 넘어 지나가네요. 그 당시에 서초동에 몰려 나와가지고 조국 수호, 검찰개혁 주장했던 많은 민주당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지금 말하는 게 이 말이 틀린 겁니까? 저 말이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조국 수호, 뭐 정경심을 사랑한다 했다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만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발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 정치권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잘못하고 있는 그 중요한 책임이 국민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문민시대 이래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운동 과정이나 살아오는 과정에서 한 말을 뒤집거나 또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뒤집거나 하는 그 횟수, 농도, 강도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된 일은 없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말 뒤집은 게 많은데, 그래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거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 대표께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예. 철저한 진상규명과 불법 이익을 취득한 소수자, 예. 그 잠재적으로 이재명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 그 환수 예. 특위를 아주 예. 외롭게 외치고 다니시고 어렵게 이렇게 돈을 모아서 신문 광고도 내시는데 그 운동에 대해서 시청자들 중에 미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대장동 사건은요, 이 그 액수로만 따지더라도 사상 최대의 부정 특혜 사건입니다. 사상 최대의. 그리고 또 그 장본인이 그 사람들 그 녹취록에는 그분이 나오는데요. 그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건은요, 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할 때 자기가 다 지시해가지고 결재해가지고 나온 사건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 추측이 아닙니다. 추측이. 그때 성남시장 안 했습니까? 또 결재 안 했습니까? 자기가 또 지침을 또 내려보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다 기획한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기획한 사건. 그런데요. 그런데 이 사상 최대의 부정특혜 사건이 생겼는데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소환도 한 번 안 하고 이 검찰이 지금 이 수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뭐 공판 준비한다 하면서 뭐 유동규, 뭐 김만배, 뭐 남욱이, 정영학 뭐 이 사람들 오늘 뭐 재판한다는데요. 이래가 이거 전부 이거는요. 검찰이 제가 그럽니다. 직무유기를 넘어서 직무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검찰들은요. 집에 가야 됩니다. 직무를 포기했으면 집에 가야지. 검찰 사표 내고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검찰이요. 사상 최대의 부정특혜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 역할만 하고 쇼만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용납한다면 그거는 국민이 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요,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장동 부패 수익 환수 국민운동본부, 우리 박찬종 대표님도 그 상임 고문입니다. 저는 그 상임 대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국민법정을 열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은폐 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1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국민법정을 엽니다. 그래서 국민법정을 열어서 재판장도 있고 또 국민특검 이미 다 조사해놓은 거 있습니다. 국민특검이 논고를 하면 국민배심원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배심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오늘 동아일보 사설면과 내일 중앙일보에 광고가 나갑니다. 그거 보시고 국민배심원으로 많이 신청 절차 신청하는데 다 그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말하면 대장동 사상 최대의 불법 특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은폐하기만 하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이것을 심판합시다. 그래가지고 12월 14일 날 이걸 판결을 할 겁니다. 판결을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후보는 아마 징역 한 30년 정도 아마 받지 않을까 싶은데 징역 받고 하면요. 그거 다 몰수해야 됩니다. 재산 다 몰수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벌금도 따를 거고 추징금도 따를 거고 이런 거를요. 국민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일을 앞으로 반드시 해내고야 말 각오를 하고 12월 1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국민법정을 열어서 이 대장동 부정특혜 사건을 판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우는 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게 저나 우리 박 대표님은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계좌번호도 있고 한데, 저는 뭐 큰 돈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내지 한 10만원 정도씩, 여유 있는 분은 한 10만 내시고, 안 그런 분은 한 10,000원씩 좀 후원 계좌에 좀 송금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금 얘기는 제가 대신해 드려야 되는데 장 대표가 답답해서 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국민 배심원에 많이 참가해 주시고 뭐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찰청
대검찰청 이과 지금 이 스튜디오와 직선거리가 3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침에 아마 장 대표가 불 통과해서 왔을 텐데 수백 개의 근조환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인 죽었다.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검찰은 죽었다. 그러니까 검찰을 이게 특검으로 심판해야 되는데 특검이 지금 감감무소식하니까 국민 심판장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